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병에 대해서 의사만 믿고 따랐다면 생각을 전환해 의사를 의심하고 스스로 병에 관해 찾아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을 습득해 무의미한 죽음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인생은 하나뿐이니까.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잘못 쓰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한다. 나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 학교에 다니면서 결혼도 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내 아이에게도 스스럼 없이 약을 먹였다. 약을 잘못 써서 생기는 해로움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약이 우리 몸에 얼마나 심각한 해를 끼치는지 알게 된 것은 의사가 되고 나서였다. 해열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뇌에 장애가 생겨 하룻밤 사이에 치매 상태가 되거나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독감 백신이나 해열제에는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힘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이지 등골이 오싹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해왔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를 계기로 나는 의료의 좋은 점만 취하고 위험은 피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쓸데없이 고통스럽기만 한 치료나 비참한 죽음은 하나라도 줄이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의사는 정말로 당신의 병을 예방하거나 고쳐주는 것일까? 의사인 내가 말하는 것이 거북하긴 하지만 답은 아니다이다. 감기, 두통,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암 등의 질병의 90%는 의사에게 치료받는다고 해도 낫거나 회복이 빨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위험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감기 바이러스에 작용해서 감기를 치료하는 감기약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열을 낮추는 해열제나 기침약 등은 불쾌한 증상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킬 뿐 회복은 오히려 더디게 한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은 전부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몰아내려고 싸우고 있는 시도다. 약은 이런 우리 몸의 치유력을 방해할 뿐이다. 독감 백신이나 리렌자 같은 치료약은 실제로 독감을 예방했거나 치료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 기껏해야 효과가 기대된다는 수준이다. 한편 감기약이나 독감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상당수에 이른다. 대부분의 암은 치료할수록 생명이 단축된다. 암의 90%는 치료하는 것보다 그냥 방치하는 편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 나는 20년 동안 150명 이상의 암 방치 환자를 지켜봤지만 굳은 암종이라도 몇 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평소대로 생활하면서도 3년에서 길면 9년 동안 살다가 사망한 환자들도 몇 명이나 된다. 특히 항암제는 맹독이다. 항암제의 효과란 암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작게 하는 것일 뿐 암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의 암은 대부분 위암이나 유방암처럼 덩어리로 이루어진 고형암으로 그런 암에서는 항암제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작용만 할 뿐이다. 그렇다면 암 검진은 어떨까? 그 역시 유효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암을 아무리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해도 1960년대부터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 없이 검사에서 발견된 암은 대부분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 유사암이다.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가 되었을 것이므로 절제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즉 유사암이든 진짜 암이든 암은 될 수 있는 한 방치하는 편이 편안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 폭력배나 강도보다 무서운 의사들. 주변을 둘러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장애가 생기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활기차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는 몇 달 만에 사망하는 비극은 여전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 환자들이 죽기 전까지 겪는 투병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엄청난 권태감, 구토, 탈모,
급격한 쇠약 등 끊임없이 시달리게 된다. 사실 위암, 식도암, 간암, 자궁암 같은 암은 방치하면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암 치료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찾아온 환자에게 암은 무서운 병이니 즉시 치료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이는 암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조깅을 시작했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했거나 뇌검사에서 동맥류가 발견되어 수술을 했는데 전신마비가 되는 등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고 수명이 단축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어찌 보면 의사는 폭력배나 강도보다 무서운 존재이다. 폭력배는 보통 일반 사람들을 죽이거나 신체 부위를 절단하지 않는다. 강도는 대개 돈만 빼앗는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를 위협해서 돈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생명까지 잃게 한다. 잘려나가는 가슴을 구하라. 나는 게이오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한 후에 방사선과에 들어가 방사선 치료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외래 환자를 진찰해왔다. 이후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일본의 암치료 방식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1988년에는 이런 생각을 정리해 유방암은 절제하지 않아도 된다. 당시 서양에서는 병소만을 잘라내는 유방보존법이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유방을 전부 떼어내는 시술이 당연시되고 있었다. 너무나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혼자서라도 일본에서 유방보존법을 전파해 여성들의 잘려나가는 가슴을 구해내고 싶었다. 그보다 훨씬 전인 1983년 누나가 유방암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을 때에도 서양 치료의 성적을 보여주며 나라면 보존요법을 택하겠어 라고 말했다. 당시 누나는 나의 의견에 동의해 보존요법을 선택했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문예 춘추에 실린 나의 논문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나를 찾아와 보존요법을 선택하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어떤 해는 일본 유방암 환자의 1%에 달하는 수가 보존요법을 선택한 때도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서는 유방암이 발견된 여성의 60% 이상이 보존요법을 선택하고 있다. 나는 전세계 암치료 실태에 대해 폭넓게 공부해왔다. 그렇기에 환자 본인에게 암이라는 사실을 100% 알리고 기존 암치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것은 일본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1996년에 나는 암과 싸우지 말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을 통해 암에는 진짜 암과 유사암이 있으며 어느 쪽이든 수술이나 항암제로 치료하는 것은 90% 쓸데없는 짓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여 학계에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다. 암과 쓸데없이 싸우지 마라. 2012년은 그 어떤 해보다 내게 특별한 해였다. 우선 최장 22년을 지켜봐왔던 암 방치 환자들의 경과를 암 방치 요법을 권함 환자 150명의 증언이라는 책으로 총정리해서 출간했기 때문이다. 암과 싸우지 말아의 유사암 이론을 실제로 증명하게 되어 어깨의 짐을 내려놓는 것만 같았다. 이 책은 쓸데없이 고통스럽기만 한 치료 방식이나 의료에 의한 비참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환자를 불러 모으는 의학에 지나지 않는다. 속된 말로 의사의 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학병원이나 국립암센터처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흔히 좋은 병원으로 여겨지는 큰 병원은 도리어 좋은 실험 대상이 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것은 암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는 무조건 암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 점에 속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각 증상이 없고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다면 의사에게 어디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거나 암이 발견되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때 서둘러 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명이 단축된다. 지금은 의학 정보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40년 동안 의사로서 일을 해온 내가 무엇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자주 갈수록 약이나 의료 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의사를 찾아가면 갈수록 검사를 자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게 된다. 암이 발견되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이 표준 치료 방식이라는 말로 다짜고짜 소중한 위나 자궁을 잘라내거나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된다. 그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그야말로 몸에 나쁜 일만 행할 뿐이다. 대부분의 약은 병을 고치는 힘이 없고 부작용은 크다. 감기나 해열제라도 치명적인 쇼크 증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폐암 치료용 항암제 1회사의 경우 승인 후 3년 동안 이 약을 복용한 약 8만 6,800명의 환자 중에 588명에 달하는 사람이 사망했다. 암보다 약이 훨씬 더 무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개복 수술을 할 때 복막을 건드리면 즉시 상처가 생겨 유착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장이 막히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상 세포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 암세포가 끼어들어 증식하기가 쉬워진다. 내가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암은 수술이나 항암제로 치료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면서 장기를 절제해도 암은 낫지 않고 항암제는 고통을 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무조건 믿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화와 질병을 구분하라. 현대 사회에서 성인이 걸리는 질병은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의사에게 치료받거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질병의 근본 원인은 노화이기 때문에 저항을 한들 억지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다. 사람들은 대개 몸에 어딘가 좋지 않을 때 어떤 병명으로 규정되면 비교적 안심하는 반면에 나이 탓이라고 하면 언짢아 한다. 하지만 몸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노화란 세포 유전자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축적되어 몸의 여러 가지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육체적인 변화이다. 앞에서 말한 성인병 외에 발목의 통증, 암, 부정맥, 골다공증, 갱년기 장애, 기미, 주름, 탈모, 치매 등이 전부 노화 현상으로 이 같은 진행이 빠른 사람은 20대부터 조금씩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다. 집이나 차가 오래되면 망가지듯이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이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집과 차는 수리할 수 있어도 인간의 몸은 새롭게 고치거나 부품을 교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요즘 한창 안티에이징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화장이나 성형처럼 겉모습만 바꾸는 것 뿐이다. 아무리 보톡스 주사로 주름을 편다 해도 피부는 해마다 착실하게 수분량이 감소하여 주름이 늘어간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자연의 섭리이니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증상과 잘 사귀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처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에는 의미가 없다. 늙어가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변화인 것이다. 그러니 이런 증상을 함부로 약을 사용하여 억눌러서는 안 된다. 암 초기 진단에 10명 중 1명은 오진. 현재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병은 바로 암이다. 그런데 진료에 있어서 암만큼 헷갈리기 쉽고 오진이 많은 병도 없다. 단순한 종기나 염증을 암으로 잘못 진단받고 위나 유방이 몽땅 잘려나가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의사의 진단을 주의하여 듣고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 방법으로 암이 나았다라거나 말기암에서 회복되었다라는 말을 숱하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암이 과연 진짜 암이었을까? 나는 그 점이 무척 의심스럽다. 드라마에서 의사가 폐에 음영이 보인다. 암이 재발했다는 소리를 자주 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현실에도 상당히 많다. 암을 진단하려면 세포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병리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세포의 형태가 암이라도 점막 속에 머물러 있을 뿐 침윤이나 전이를 일으키지 않는 잠재암이나 유사암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해도 오진이 나올 수 있다. 2005년에 미국의 암 관련 의학지 암은 암 초기 진단의 오진 확률은 높을 때는 12%나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병변이 다른 나라에서는 양성 종양, 일본에서는 암으로 판정되거나 일본 내에서도 전혀 다른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암이 전이되지 않는 유사암도 많다. 진짜 암세포는 숙주의 정상세포가 변이하여 만들어지며 주변의 조직에 침입하고 멀리 떨어진 조직에 전이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숙주를 죽일 때까지 계속 증식해서 숙주와 함께 자폭한다. 한편 생명을 빼앗지 않는 암은 암과 비슷한 것, 즉 유사암에 지나지 않으며 진짜 암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증상도 없는데 검진에서 암이 발견되면 의사는 조기에 절제하면 거의 100%가 완치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암이 아니라 유사암으로 잘라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웬만한 성장 뒤에도 암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힘든 유사암은 상당히 많다. 반면에 갑자기 흉포한 모습을 드러내는 진짜 암도 있다. 또한 중간기 암이라는 것도 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지만 다음 검사 전에, 즉 검진과 검진 사이에 느닷없이 발병한다고 해서 중간기 암으로 불린다. 이 암은 악성이 많아서 발병이 된 환자들은 대개 얼마 안 가 사망한다. 조기 검진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될까?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첨단 기기와 새로운 검사 방법이 계속 개발되면서 의학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암은 치료되는 병이다, 1년에 한 차례 검진 받으면 암이 되기 전 단계에서 저지할 수 있다라고 선전하며 암 검진 시장을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줄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진짜 암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의학계의 말처럼 암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었다면 한때 사망 원인 1위였던 뇌졸중이 지금 4위가 된 것처럼 암 사망률도 매년 눈에 띄게 줄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암 사망률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1960년대부터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암은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암 검진이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밀하게 검사할수록, 최신 첨단 기기를 사용할수록 암은 몸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대부분은 암이 아니라 암과 비슷한 것으로 그것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몸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만약에 아주 적은 병변까지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성인 3명 중 1명은 갑상선암으로 진단받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갑상선암으로 죽는 사람은 암에 의한 총 사망자 수의 0.1%, 즉 연간 약 300명에 불과하다. 다짜고짜 메스부터 들이대는 백의의 신사들, 일본에서는 지금도 수술 절대주의가 만연해 있다. 그 결과 나을 가망성이 없는데도 하는 수술, 다른 치료법이 명백히 효과적인데도 하는 수술, 수술 자체로 인해 환자의 수명이 단축되고 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내가 방사선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후두암 1기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약 90%는 후두를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1기라도 그냥 후두를 잘라낸다. 설암도 진행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초기 치료 때는 수술이 거의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설암으로 판정된 환자들의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수술을 받으며 대부분 혀의 림프절까지 절조된다. 설암 2기는 혀를 절반 정도 절제하기 때문에 다른 근육을 심어 넣는 대건술도 필요하게 되어 그야말로 대수술이 된다. 그 결과 혀가 잘 움직여지지 않으므로 이후 식사도 힘들고 일자리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작은 경부암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데도 환자들의 70%는 림프절까지 광범위하게 절제한 후에 배뇨와 배변장애, 다리가 붓고 질이 짧아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암 수술과 사망률 간의 관계. 암 수술의 문제점 중 하나는 암을 절제하더라도 수술 후의 장애로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다. 환자가 암 수술 직후에 사망하는 일이 많은데도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도 이상한 일이다. 수술 전에 암에 대한 공포심이 한껏
조장되기 때문에 유족이 암이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른 병이나 부상도 마찬가지지만 암으로 의사가 수술을 권할 때는 그 수술이 정말로 필요한지 철저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의사의 시한부 선고는 믿지 마라. 첫 번째 이유는 암의 성장 속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암 병소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크다 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암의 진행 속도가 느려진다고 말할 수도 없다. 두 번째는 암 병소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성장하려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암은 보통 직경 10cm 정도가 되어야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 암 세포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개월 이상이다. 1cm의 암이 10cm가 되는데 20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사실 이 정도의 암일이라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암이 커지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행암뿐만 아니라 조기암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으로 발견되었을 때보다 더 커지지 않는 조기암도 드물지 않다. 여명 진단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은 뇌, 폐, 간 등의 중요 장기가 손상되어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다. 예를 들어 폐암이 커져서 호흡이 힘들어지고 더 이상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다라고 예측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 장기에 전이가 발견되어도 자각 증상이나 기능 부전이 없으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면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몇 개월 안 남았다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의사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더욱이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3개월밖에 못 살고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1년을 살 수 있다라고 수술까지 권하는 의사라면 당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나와야 한다. 약은 독이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소량을 단기간 복용하는 정도라면 간이나 신장이 약의 독성을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약의 복용이 습관화가 되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단기간이나 소량이라도 약이 독인 이상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언제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약해는 부작용이 아니라 주작용이다. 실명, 목숨을 앗아가는 폐렴 등 심각한 약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것은 의사나 제약회사가 병사라고 거짓 보고하거나 환자 측도 약의 부작용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흔히 약의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해가 일어났을 때를 위한 구실 뿐이라고 생각한다. 즉, 약의 작용은 전부 주작용이며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가져오거나 악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양의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의사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의사의 규칙이라는 책이 있다. 일본의 의사나 환자들이 이 책을 보면 뒤로 나자빠질 만한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가능한 한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하라. 먹는 약의 수가 늘어나면 부작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4종류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 고령자 대부분은 약을 중지하면 몸 상태가 좋아진다. 당뇨병은 약보다 걷기가 좋다.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당뇨병 예비군 2천만 명은 지나치게 과장된 수치다. 특별한 근거도 없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가 바뀌었다고 이를 따라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당뇨병 환자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뇨병에 관한 운동치료 데이터에 의하면 걷기, 자전거, 수영, 스트레칭 등의 유산소 운동이 혈당치를 떨어뜨리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몸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혈당치가 높은 편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일단 부지런히 걷기부터 시작해보자. 독감 백신은 독감 예방에 효과가 없다. 겨울이 다가오면 매해 독감을 예방하는 백신을 맞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네덜란드 연구팀이 백신을 맞는 그룹과 맞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독감 예방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다.
게다가 60세 이상에서는 백신을 맞는 그룹 중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많았다. 표면적으로는 심근경색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떻게 봐도 백신의 부작용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 독감 백신의 감염 억제 작용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백신으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당연하다. 독감 바이러스는 쉽게 변이를 일으키므로 효과가 있는 백신을 만드는 것은 이론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홍역 바이러스처럼 유전자적으로 안정되어 인간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독감 바이러스는 인간을 감염시키면서 점점 형태를 바꿔나가 조류나 돼지 등 많은 동물에도 감염을 일으킨다. 이처럼 마음대로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있는 백신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백신으로 혈액 속에 약한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목이나 코에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은 피할 수 없다. 감염을 막지 못하면서 백신의 부작용은 쇼크 증상이나 돌연사처럼 매우 치명적이니 백신을 과연 백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독감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 항바이러스에도 마찬가지다. 2009년에 돼지 독감이 크게 유행했을 때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약 70%가 일본에서 사용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원래 유럽에서는 독감에 걸려도 대부분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한다. 해외 학자들은 돼지 독감의 팬데믹 직후부터 의학 잡지 등의 타미플루의 효과는 의심스럽다.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해왔다.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는 제약 회사가 주도한 것이 많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효과가 없는데도 타미플루의 사용으로 호흡 정지로 인한 돌연사가 발생하고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등 타미플루의 부작용은 너무나 심각해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다. 또한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를 같이 복용하면 39도 이상 되던 열이 단숨에 34도 정도까지 내려간다. 체온이 내려가도 바이러스는 소멸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복용 후의 돌연사는 이러한 저체온화로 인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독감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독감을 예방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독감이 유행할 때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려면 감염은 피할 수 없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독감에 한번 걸리는 것이 낫다. 독감에 걸려서 면역이 생기면 그 후에는 잘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주요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환자는 병원의 봉이 아니다. 2.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3.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봐선 안 된다. 4. 혈압 130은 위험 수치가 아니다. 5. 혈당치를 약으로 낮추면 부작용만 커진다. 6. 콜레스테롤 약으로는 병을 예방할 수 없다. 7. 암 오진이 사람 잡는다. 8. 암의 조기 발견은 행운이 아니다. 9. 암 수술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 10. 한 번의 CT 촬영으로도 발암 위험이 있다. 12. 세 종류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지 마라. 13.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먹지 마라. 14. 항암 치료가 시한부 인생을 만든다. 15. 암은 건드리지 말고 방치하는 편이 낫다. 16. 습관적으로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지 마라. 17. 암 환자의 통증을 다스리는 법. 19. 편안하게 죽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다. 20. 암 검진은 안 받는 편이 낫다. 21.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절제 수술을 하지 마라. 22. 위절제 수술보다 후유증이 더 무섭다. 24. 채소 주스, 면역요법 등 수상한 암치료법에 주의하라. 26.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가 너무 잦다. 31. 콜라겐으로는 피부는 탱탱해지지 않는다. 건강해지려면 아침형 인간이 되라. 35. 지나친 청결은 도리어 몸에 해롭다. 36. 큰 병원에서 환자는 피험자일 뿐이다. 37. 스킨십은 통증과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38. 입을 움직일수록 건강해진다. 39. 걷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40.
독감 예방 접종은 하지 않아도 된다. 42.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 43. 희로애락이 강한 사람일수록 치매에 안 걸린다. 44.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인생을 설계하라. 45. 당신도 암에서 예외일 수 없다. 46. 자연사를 선택하면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47. 죽음을 대비해 사전 의료 의향서를 써놓자. 저자 곤도 마코토. 방사선 전문의, 최고 경영자. 저자 곤도 마코토는 1973년 게이오 대학교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가,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립 도쿄 제2병원 방사선의학센터를 거쳐 1983년 임상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게이오 의과대학 방사선과 전임 강사가 되었다. 정년을 1년 앞둔 2013년에 곤도 마코토 암 연구소를 개설하여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암은 절제하지 않아야 낫는다.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 건강검진은 100회 무익하다. 암은 원칙적으로 방치하는 편이 좋다. 이 같은 위험한 고백으로 의학계에서는 눈 밖에 났지만 환자 중심 치료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항암제의 독성과 확대 수술의 위험성 등 암 치료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소개한 공로로 인정받아 2012년 제60회 기쿠 치간상을 수상했다.